이준석 전 대표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윤리위가 열려가지고 이 추가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을 다시 이렇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6개월 징계, 네. 당원권 정지, 거기다가 1년인가 1년 6개월. 2023년 11월 9일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번에 아니죠. 6개월 했고, 아니 제가 아까 언론 보도를 보고 왔는데 내년 1월 8일까지가 6개월 아닙니까? 11월 9일까지인가, 아니, 내년 1월 8일까지인가. 1월 8일이란 말이에요. 2024년 1월 8일까지죠. 이제 9일부터 당원권이 제가 11월 아까 그걸 잘못 알았네. 예. 1월이죠. 1월. 그러니까 11월이 아니고 1월입니다. 1월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래는 뭐 당원권 정지 정도가 아니라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도 당원권 정지를 하더라도 한 3년 되지 않겠느냐. 왜? 전에 김철근 정무실장 그 사람은 뭐 이 성상납으로부터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징계는 그때 종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2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범인 사람이 더 더 높아야 하니까 대개 3년을 예상을 했던 거고 하나는. 그러나 차제에 이준석과의 그런 절연을 확실히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같이 가기가 어려운 마당이니까 탈당 권유 내지는 제명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탈당 권유나 제명은 하지 않고 추가 징계 1년으로 해서 하나는 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대다수 언론들은 그동안에 뭐 양두구역이다 뭐다 이렇게 막말이랄까 당원들에 대한 모욕 이것을 앞세웠는데 이번에는 당헌 당규 위반 이 부분이 가장 이게 추가 징계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준석계에 속하는 분들 뭐 유승민을 비롯해서 하여튼 아주 붕괴를 하더라. 아니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가처분 신청했느냐? 그리고 막말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비속어 논란을 빚고 있잖아. 그분도 당원 아니냐 하는데 당헌 당규 위반이 징계의 대상이 됩니까?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사실을 뭐로 적시했나요? 뭐로 이야기했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계속한 것은 네.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할 당원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근데 그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저는 당헌 당규 위반한 걸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당헌 가처분이나 어떤 소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예. 다만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있죠. 초래된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결국 해당 행위다. 예. 그런 걸로 이제 가겠죠. 네. 그 제가 이제 그 징계 사유를 못 봐가지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헌 당규 위반 뭐 이게 어느 조문 그거에 떠나서 제 생각에는 그 가처분을 제기한 걸로는 못 하고요. 그게 결국은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걸로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방송 시작에 전에 고 교수님께서는 이거 뭐 탈당 권유나 제명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결별을 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많은 분들이 예. 차제에 예. 어차피 이건 결단의 사항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환불을 확실히 도려내야지. 환불을 도려내려고 보니까 이준석을 그렇게 잘라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후폭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니까 그냥 반창고를 발라갖고 봉합한 것 아니냐. 좀 어정쩡하다. 그런 비판들이 많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요. 반창고는 아니고요. 요새 미국의 그 잡지를 보면 많이 쓰는 밴드 에이드라고 합니다. 그게 밴드 에이드가 우리 왜 뭐 있잖아요. 그 상처 날 때 약 바르고 바른 거 그걸 미국에서는 보통 명사처럼 많이 씁니다. 임시 봉합. 예, 봉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반창고는 안 그러고 밴드 에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좋은 말이다. 그거는 뭐 농담이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번 징계가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 아니겠냐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1년 당원권 정지로 나왔죠. 예. 그 어떻게 보면 고 교수님 하나 저나 표현하면 어정쩡한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임의로 해석한다면은 지금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이준석 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무슨 반발하면 절차적인 문제. 주로 절차적인 문제. 성상납 문제 가지고 반발 안 하고 절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걸 통고라든가. 그 다음 통고 시간. 9월 7일 날 밤 9시에 그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3일 전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의 경우도 징계 사유를 분명히 적시를 어떤 일을 잘못했고 언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당신을 징계하겠다.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실체적인 절차적인 사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번 가처분 가지고 사실 내용을 겪었는데 이번에 아마 징계를 좀 더 세게 하면은 아까 말씀 탈당 권유 그런 것도 분명히 소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가처분 기각으로 아마 이 가처분 어제 가처분 났죠. 나면서 이 징계도 그날 같이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겨우 이제 조금 한쪽 그 봉합을 해가지고 좀 이제 국민의힘이 뭐 좀 국민들한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소송전으로 들어가면은 국민들 눈에 국민들은 그걸 생각 안 하시잖아요. 밖으로 이 나타난 현상만 많이 보시니까 또다시 소송 벌이냐 어떻게 그걸 하나 이준석 징계 문제를 제대로 처리 안 해가지고 이럴 때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라든가 이미지의 손상을 걱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당원권 정지 1년 해도 있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 생명은 사실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2024년 1월까지면은 공천 그것도 못 받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4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 받기 힘든다.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 줄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게 모르죠. 지금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준석한테 남겨놓은 것이고 당신이 앞으로 성찰하고 자숙하면은 그때 얼마든지 공천을 받고 3개월 전이면 그동안에 뭐 거기서 늘 활동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천만 받으면 또 그 지역에 나갈 만한 인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항희 위원장이나 당에서 정치력을 좀 나름대로 발휘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비속어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 강한 탈당 권유 제명으로 갈 때 그런 반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이준석 대표가 떠들고 다닐 거라는 거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놔두고 나는 이렇게 했냐. 이걸 계속 비교해가면서 계속 떠들 때, 국민들한테 결코 이로울 게 없잖아요. 진짜, 덮어뒀던 상처를 다시 밖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민의힘에 유리할 게 없다고, 그렇게, 정말,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윤리는 어떤 사법기관이 아니고 정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떠드는 거, 이 균형에 맞게 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했다고 그렇다고 봐야겠죠.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완화시킨다든가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결정이 났다고 보는데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해온 정치적 행태로 볼 때 그러면은 당이라든가 또 국민의 기대처럼 자숙을 하면서 조용히 성찰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으라고. 조금 않습니다. 있으면 또 언론에 나가가지고 계속 또 뭐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또 추가 징계 또 해야 해요.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때 하는 거 하고 있죠. 지금 1년 당원권 정지 받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봤자 안 되죠.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한 행동에 비추어서 적정한 오히려 더 가벼운 징계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 1년 당원권 정지 가지고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그래도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아마 검토를 해봤을 겁니다. 이 정도 왜냐하면 회사에서 있죠. 어떤 직원들 그 할 때 해고냐 뭐 3개월 감봉이냐 견책이냐 이런 거 있죠. 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해고를 해버리면 당장 법원에서 있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해고는 심하다 해가지고 그걸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가벼운 견책이나 주의로 가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법적인 소란을, 분란해고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여지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 또 한나는 지금 뭐 1년 추가해도 1년 6개월이고 어차피 네. 전당대회 당 대표로 뭐 재도전은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죠.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이제 경찰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지난달 17일인가요? 1차 소환 때도 날인도 안 오고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끝난 데다가 지금 무고라든가 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찰도 이제 끈 떨어진 연 아닙니까? 당원권 정지. 그래서 여기서 예. 예를 들면은 뭐 구속은 안 하겠지만 불기소 구속은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송초.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 검찰이 만일 불구속 기소를 하면요. 여기로 그대로 끝나는 거 제 아닙니까? 생각에는 네. 다시 징계를 윤리를 열 수 열어야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명해도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할 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음권 1년 정지라는 게 좀 전에 지금 거기서 바로 이런 정확하게 것까지. 지적했다시피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 나오고 나면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요. 가처분을 한다거나 뭐 집행할 여지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윤리로서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마음엔 들지 않지만 타협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마 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수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도 또 얼마든지 또 징계를 열면 할 되는 수도 거니까요. 있고 징계를 안 해도 사실상 징계나 뭐 다름없는 의미는 없지만은 예.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권을 송치해서 검찰에서 불구속이든 뭐 그 불구속이에요. 기소를 해버리면 기소를 해버리면은 이준석으로서는 네, 정치 생명은 끝나버린다 끝나버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공천이고 뭐고 다 날라가 버린. 그러니까 네. 이번에 무리할 필요는 그러니까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장훈권 네, 저는 하나 선택을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해석을 하고 예, 싶습니다. 예. 조금- 만일 지금 말씀대로 제명 탈당 권유가 아닌 좀 미지근한 예. 미적지근한 결론을 내렸다는 그 근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타협이었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이 이제 취할 행동들. 예. 근데 지금 이준석은 계속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어쨌든 뭐 경찰 조사든 뭐든 그건 법원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그렇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가 지금 전후 네. 2월 초 1월 말 이쯤 해서 전당대회가 있지 않겠느냐. 네. 거기는 이제 출마를 못 출마 하니까. 못하죠. 정지돼 있으니까. 거기에 또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지 뭐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 지원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유승민이는 요새 조금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승민도 뭐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주 아니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 예, 말도 안 된다고 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유승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지금 친 이준석계 성향을 보인 사람은 삼선의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재형 의원 전 감사원장 네. 이런 분들도 밀 수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최재경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아직 당대표 되기에는 뭐, 정치적- 거물입니다만은 어떤 그분의 제가 그 대통령 후보 때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냥 청렴하고 그 평판 좋은 거 그걸로 지금 된 거지. 우리 그 이번에 이준석 대표 우리가 얼마나 그 그때 참 대표 되기 전에 예. 그 참 이런 젊은 사람이 청신한 기운을 일으킨다 했지만은 이 정치라는 게 그리고 거대 정당의 당 대표라는 게 만만치 않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최재형 그 지금 혁신위원장이시죠? 예. 그분 제 생각에 볼 때는 이런 거 아마 그 하라 그래도 전혀 고사할 뿐이지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예. 전 의원이 뭐 역선택인지 어쩐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당대표 초갑도 1위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당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 6%로 제일 그러니까요. 꼴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도 그런 상황을 잘 아는데 헛심쓸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도 예. 모르죠. 자기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일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면 이준석은 완전히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살아나더라도 물론 뭐 살아나게 하겠습니다만 아니 이재명 보세요. 그렇게 전과 있고 해도 뭐 당대표 되고 잘할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은 아주 낮지 않습니까? 낮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으로서는 마지막 동아줄 아닌가요? 뭐 차라리 김웅원을 미는 게 낫죠.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뭐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예견할 때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재기가 중도 보수에서는 설당이 예. 없는 것 같아요. 뭐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가면은 뭐 어떨지 몰라도 이쪽 편에 와서는 안 그렇다고 돼. 예. 뭐 유승민이랑 또 자기 지원하는 사람 매 데리고 같이 신당을 창당한다 그 하더라도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네. 없죠. 예. 조직과 돈과 그러니까요. 자금이 없고 지금 뭐 지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자기한테 정치적 이득이 있으니까 이준석이가 나가서 신당 창당한다고 뭐 같이 갑시다 하면 따라갈 사람이 나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에 어떤 그 희망이 있을 때 예. 따라가고 하는 건데 그 세 사람이 만일 한다. 그러면 이건 뭘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어쨌든 이제는 뭐 그동안 신발끈을 좀 조여맨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기 전대가 될 네. 걸로 조금 시간은 늦춰졌지만 사실상 이제는 시작해야죠.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코앞에 닥친 예, 겁니다. 예. 당사들 입장에서는 예, 몇 달 그렇죠. 안 남았어요. 국회 끝나면 끝이 전당대회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 한 10명 정도? 10명도 부족하더라고요. 발가락까지 그런데 전부 다 꼽아야 되네. 늘 거론되는 안철수, 김기현, 예. 이런 분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 김태호 의원,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금 다른 기류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올드한 이미지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행정부에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차출세까지 나와요. 그거는 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하면은 이게 여야 전국이 만약 한동훈 장관이 그 국민의 대표 된다면 여야는 앞으로 거의 뭐 같이 보지 말자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동훈이가 당 대표 될 가능성은 없지만 2024년에 출마할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까지 법무장관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년에 개각이 있다 하면은 경우에 따른 적정한 시점에 그만두고 나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감에서도 정치할 거요 물어보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랬죠. 지금은 없지만 그걸 미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뜻으로 얘기해서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감에서 정치할 생각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보수 쪽에서는 지지율 1위예요. 저는 그런 거 따지면 또 반기문 총장을 또 예를 들어야죠.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떤 대야, 어떤 특히 박범계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치고받고 난타전 벌이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렇게 대통령까지 한 1년 얼마 만에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에 대한 어떤 반대 그게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에 계속 남고 해가지고 어떤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역할에 매진해줘야지 만약 정치를 해버리면 있죠.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결국은 야당의 공격대로 어떤 권검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걸 지금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시켜주면 그게 과연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만은 좀 깨끗하게
깨끗하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법무장관으로 한정없이 있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이재명 수사가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법무장관은 평상으로 돌아가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반적인 이제 비리라든가 그렇죠. 그런 범죄 수사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장관을 뭐 수십 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5년 내에 법무장관이 하는 법이 없죠. 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거기는. 그래서 저 경우에 따라서는 네.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을 대신할 수 대체하는,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렇죠. 차원으로 본다면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뭐 참신성이라든가 예. 이런 데 볼 때는 가능하지만 정치력이 과연 어떨지를. 근데 이제 당 대표는 제가 뭐 윤심을 확인은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여권 쪽에서 이렇게 내심으로 흘리는 것은 이 권영세 장관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관계라든가 또 당내에서 그러한 인품이라든가 또 캐리어 경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또 무슨 대권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총선을 치르고 여러 차례 또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당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권영세 아닌가. 그리고 지금 통일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권영세 장관이 제 대학 동기고 저하고 친합니다. 네. 친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영세 장관의 좀 어떤 단점이라면 올드한 이미지죠. 네. 정치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벌써 뭐 국회의원도 많이 했고 원내 대표는 안 하셨죠. 네. 했는데 대학 때도 보면은 사람이 그 유합니다. 그러니까 예, 부드럽고 어떤 정치적 감각도 있고 검사 조금 지내고 결국은 이 국회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제일 큰 지금 숙제는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거대 야당 때문에 거의 윤 대통령이 발목 잡혀 있다. 근데 2024년이 되면 그래 좀 이제 그때 총선에 이기면 낫지 않을까? 반드시 이겨야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돼서 그런지 대통령이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국회가 뭐 예산 법안 통과 안 시켜주면 아예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까지 한 1년 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반기라도 업적을 내려면은 결국은 2024년 총선에서 압승까지는 아니더라고. 과반수를 넘어야 되고 압승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뭐 모르겠으니까 그런 그 선거를 진두지휘할 당 대표가 되려면은 권영세 지금 장관도 상당히 그 어떤 대인관계 원만함 이런 걸 내세워서 그리고 그 어떤 그 정치 무경험자로서의 어떤 그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준 어떤 이런 말씀은 또 뭐 경거망동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벼움 이런 걸 갖다가 전 벌써 나이가 내년에는 65세입니다 거기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륜도 겪었고 그다음 공무원 생활도 검사 생활도 해봤고 정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뭐 주중대사도 해봤고 그 외교 뭐 이런 정치 뭐 경험이 그다음 공직 장관까지 했으니까 다 지냈으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대로 지금 저는 뭐 지금 잠룡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권영세 장관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원희룡 장관은 잠룡그룹에도 들어가지만 국토교통부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이제 많죠. 막 시작을 해놨어요. 그런데 내년 또 2월에 하려면 예. 이 정기국회 치르고 지금 정기국회 치르기 전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장관 같은 장관 중에서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원내에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지난번에 좀 아깝게 당 대표가 되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마 신발끈을 더 조여매는 상황이 되죠. 전 의원이 안타까운 게. 네, 그렇습니다. 장관을 이번에 좀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여러 가지 괜찮은데 진짜 아까 말씀한 올드한 이미지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게 계속 떨어지시네. 네, 자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좀 나약한 이미지 오히려 자꾸 지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지난 조각 때부터 꾸준히 장관을 여러 개를 문을 두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뭔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관이 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할만한데. 할만하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도 당이 정상화가 됐으니까 우선 뭐 전당대회 준비도 착실히 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실망 주지 예. 않도록. 또 하나는 뭐 나라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야당의 공세에도 이제는 좀 당에서 제대로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정부도 그동안은 오히려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발목을 잡고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탁 예. 서로 손발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국정이 굴러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하십니다. 예. 예.